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약 500조로 추정되는 원자력 해체 시장이 우리나라 원전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고리 1호기에 해체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12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해서 완전 해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중인데 충분히 한국이 이 시장에서 경쟁력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해체 분야에서 이 원전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미국을 제외하곤 대형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어서 아직 뚜렷한 글로벌 강자가 없기 때문에 이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제 노하우를 쌓으면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 원자력 해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원전 해체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고리 1호기 원자력 해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지금 정부가 2037년까지 원전 해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500조라는 시장 규모로 이 해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원전 해체를 해본 국가는 지금까지 사실상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거 큰 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원전 해체 관련 자료나 논문들을 좀 찾아보면 이 미국 사례들이 좀 집중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가 완전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해체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방사선 물질의 유출을 차단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 원자로 등 이제 방사능 물질을 밀봉하는 이 밀봉 방식. 두 번째, 이 발전이 중지된 즉시 해체하는 즉시 해체 방식. 마지막 세 번째, 발전이 중지된 상황에서 방사선 물질이 이제 천천히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일정 기간 이제 좀 놔둔 뒤 폐쇄한 뒤 이후에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지연 해체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형 원전에서 밀봉 방식으로 이제 한 사례는 아예 없으므로 이건 좀 제외하고 즉시 해체, 지연 해체만 좀 살펴보면 즉시라고 해서 발전소가 멈추면 바로 해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좀 그렇진 않습니다. 즉시 해체 방식의 경우도 완전 해체를 하는데 통상 20년에서 30년에 이제 걸리거든요, 시간이. 뒤에서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리 1호기가 즉시 해체 방식인데, 이 박근혜 정부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폐쇄를 결정한 게 2015년, 문재인 정부가 정지한 게 2017년이고 이번에 2037년까지 해체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 20년 조금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연 해체 방식은 정지한 시점으로부터 약 60년에 걸쳐서 정말 차근차근 해체를 하는데요. 이 방사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 정도나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그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원전을 해체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 지연 해체 방식입니다. 즉시나 지연 중에 뭐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각자 일장일단도 있기도 하고요.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으니 굳이 즉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이다 보니 이 정지를 한 뒤 굳이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조단위를 들여서 해체를 빠르게 하는 것보단 좀 길게 좀 딜레이를 시켜서 지연 방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땅은 좁고 인구 밀도는 높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면이 있어서 좀 스피디하게 해체를 하는 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즉시 해체 방식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적합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즉시 해체 방식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일단 단계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해체 단계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6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1단계 영구 정지, 2단계 해체 준비, 3단계 제염과 철거, 4단계 복원,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영구 정지라고 했으니 한 이 정도고, 2단계는 해체 준비, 그 다음에 3단계 제염과 해체, 그 다음에 4단계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부지 복원하는 이런 단계로 나뉜다는 거죠. 고리 1호기의
경우 21년에 해체 승인을 신청하고 지난주 이 승인이 내려지는데 한 4년 뭐 정도 걸렸으니까 지금 한 이 정도, 한 여기 길목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체를 해야 하는데, 이제 해체를 하는 방식은 크게 hot to cold, cold to hot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핫이라는 건 이제 오염, 뭐 수입, 농도가 이렇게 가장 높은 거를 말하고, cold는 이렇게 반대로 낮다는 뜻인데, 이 cold to hot 방식은 비방사선 구역부터 절단 철거를 시작해가지고 원자로와 같은 이제 오염도가 점점 높은 구역으로 이렇게 해체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hot to cold 방식은 방사선 구역부터 이렇게 중심부부터 해체를 시작해서 비방산 구역을 이제 나중에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hot to cold은 오염 순위가 높은 것부터 처리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위험하고 난도가 높기도 하고 해체 처리도 까다로워서 고리 1호기의 경우 비방사선 구역부터 철거하는 cold to hot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뭐 터빈 건물부터 해체가 이루어지고 점점점 가운데인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뭐 증기 발생기라든지 가압기라든지 냉각제라든지 펌프 등을 해체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뭐 여기 있는 껍데기를 뭐 좀 추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기 껍데기를 만약에 이렇게 먼저 꽝꽝꽝 이렇게 부셔서 해체를 하면은 여기 있는 방사선이 바람이나 이제 빗물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깨부시고 가건물이라고 하죠. 가건물을 이렇게 하나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나 이제 오염, 이제 빗물로 인한 오염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체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 건물 내에 있는 방식, 해체하는 방식도 나름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큰 내부의 부품부터 하나하나씩 떼가고 거기에서 이제 길을 만든 다음에 세부적인 부품들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방호복 같은 거를 입고 피폭에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이렇게 진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뭐 부품들을 해체를 해서 바로 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이제 길었기 때문에 장비에 묻어있는 방사능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방사능을 씻어내는 과정을 제염이라고 합니다. 이 방사능을 세척하는 거라 뭐 굉장히 뭐 첨단 기술이 쓰일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이 제염 과정이 한 가지 방식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각 부품별로 알맞게 제염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부품 외부에 방사능을 씻길 땐 모래를 아주 강력한 바람을 따가지고 표면을 벗겨내면서 이제 방사능을 씻어내기도 하고요. 산이나 염기를 써서 금속에 집어넣으면 화학 반응에 따라 금속 표면에 있는 물질들이 좀 제거하는 등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해체를 하면 그 부품들이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폐기물들은 기존 오염 정도에 따라서 방패장으로 가거나 고리, 뭐 원전, 2호기, 3호기 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 12년, 2037년까지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의 경우 대다수가 이제 2037년까지 완료하는 게 좀 쉽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처음 원전을 해체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뭐 여차저차 뭐 이런 문제들로 오래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지연 해체 방식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예정했던 시기보다 훨씬 딜레이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 제시간 내에 해체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면 좀 딜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고리 1호기가 완전 철거되면 기존 이 부지는 공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먼 미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작업을 진행했다 한들 사실 좀 찝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농지를 지어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리 1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이제 같은 부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 목적이나 공원 같은 이제 시설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이 중단 결정을 했을 때부터 일각에서는 1호기를 그냥 보수해서 쓰고 연장을 시키고 2, 3, 4호기가 이제 중단이 될 시점과 같이 함께 철거를 하는 게 활용 측면이나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이 벌어진 만큼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게 과제인데 차세대 원전인 이 SMR 소형 원자로의 부지로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자 방사선 폐기물 학회 회장인 정재학 교수는 앞으로 SMR이 상용화가 되면 이 부지를 성장하는 거에 또 다른 사회적 비용, 갈등이 있을 텐데 이 최소화하는 방안이 이 기존 고리 1호기에 SMR을 짓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이 과정 전체 비용이 1조 700억 정도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분류를 하면 해체 작업에 한 8,100억 원 정도, 폐기물 처분에 2,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해체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이미 한국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한수원은 이 중에 약 9,600억 정도를 그동안 적립금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해놔서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과정을 짚어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면 가장 중요한 이 사용 후 핵 연료 폐기물의 문제 이슈인데요. 이 폐기물을 완전 처리할 때까지는 사실 2050년에서 60년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까지는 37년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 찌꺼기까지 완전하게 처리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람이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원자력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래 사진이 이 핵 연료봉의 모습인데요. 이 연료봉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다 쓰면 이걸 처리해야 하는데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매우 높고 방사열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식히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 발전소 내에 있는 대형 수조에 이 연료봉을 쌓아두면서 냉각을 시키는 방식으로 임시 저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냄비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큰 대야에다가 그냥 찬물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이 열을, 냄비의 열을 식혔다라는 거죠. 지금 이걸 습식 저장이라고도 하는데 아래 사진이 수조 안에 연료봉이 차있는 습식 방식의 모습입니다. 근데 습식은 임시 저장 시설이고 이 고리 1호기를 해체하면서 당연히 이 수조도 해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습식 저장소에 있는 핵 연료를 꺼내서 이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건식이라는 건 물 대신 공기와 바람으로 방사열을 식히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건식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긴 했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이 수조 습식에 대한 좀 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면서 오히려 건식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핵 연료봉을 그림에서 보는 이 캐스크라는 특수 금속 용기를 사용해서 방사열을 식힙니다. 이 캐스크는 우리나라 이제 두산이나 세아베스틀 같은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재 기준으로 이 건식 저장소가 고리 1호기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과정에서 1호기에 있는 수조, 습식 저장소도 해체를 하는 거라 이 물 안에 잠겨있는 핵 연료봉을 다 빼내야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래서 40년 동안 쌓여온 많은 양의 핵 연료봉을 옮기는 게 일단은 하나의 테스트인데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일단 고리 원전 부지 내에 있는 별도의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둔다는 게 한수원의 현재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식 저장 시설을 2030년까지는 이제 만든다는 게 한수원의 계획이고요. 근데 저장 시설이라는 거는 말은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영원히 보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엔 이 건식 저장소 역시 방사능이 어느 정도 이 과정에서 낮아지면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이 연료봉들을 땅속 깊숙하게 매립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처분할 수 있는 이 처분 시설이 있진 않고요. 현재 고준위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관련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인데 최종적으로 그 부지가 건설이 되는데 향후 한 30년 후에나 이제 그 부지가 완전히 정해지고 만들어지는데 3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고리 1호기에 대한 폐기물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기 위해선 2053년이 사실상 마침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처분 시설을 좀 선정하기 위해서는 밑에 지하수가 흘러서는 안 되고 흐르더라도 완전 깊숙이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매립되는 지역의 그 한참 위에 그 지하수가 흐르거나
또는 또 화가암처럼 이 지질 구조도 이제 지진에 대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구조의 지질 구조가 갇혀 있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이 앞으로 500조 원대로 커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선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살짝 짚고 가면요. 일단 이 500조 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수치냐라고 좀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AEA 국가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원전이 한 600기 정도가 된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가동을 멈추고 해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고리 1호기가 1조 정도 투입이 되지만 평균 해체 비용이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로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한 500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500조 시장을 우리나라가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쨌든 거는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이력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해체 과정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익히고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해체 시장에서 많은 일감을 따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낙관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체 기술력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해체 기술이 한 96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술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췄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주를 할 때 수주부터 해체까지 하나 이제 패키지를 이제 수주 대상 국가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이 경쟁력, 수주의 경쟁력도 올리고 또 관리 해체까지 하는 풀 패키지 원전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수주,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이뤄지는 수주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이제 방산 무기 체계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뭐 이런 체계의 풀 패키지의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원전도 이제 이런 패키지 상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전 해체에서 수익성이 나기 위해선 전문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속도였습니다. 이 원전 해체라는 건 이 건설보다 변수들이 더 많아서 변수라고 하면은 뭐 제도, 뭐 법적인 이런 제도를 말하겠죠.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거의 부지기수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지연에 따른 뭐 법적 분쟁도 있어서 굉장히 리스키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리스키한 문제들도 좀 짚고 가야 되고,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 기업들, 이제 앞으로 해체를 할 때 이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기업 이야기가 나왔길래 이제 좀 짚고 가면은, 사업 진행은 한수원이 주도를 하지만 국내 기업들한테 일감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 이제 원전 해체 500조 시장이 뜬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부터 이제 관련 주식이 막 팍팍팍 뛰기도 했죠. 그래서 항상 좀 여기서 기업들 원전을 수주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느냐, 해외 수주를 할 때 이런 것처럼 해체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 해체를 할 때도 일정 부분 일감을 뭐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들도 나오는데 일단은 이 고리 1호기 해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로 꾸려가지고 해체를 한다라는 게 지금 일단 한수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왜냐하면 이제 그 원전 수주를 할 때는 이제 관련 기술, 뭐 설계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세부적인 기술력이 필요한데 사실 해체 자체는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기술력들이 이번 고리 1호기에서 좀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해서 앞으로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원전 해체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빠르게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한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원전 기업들 역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다른 이슈들이 좀 생기게 되면 이 해체 관련해서 제 이슈체크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